프란츠 카프카는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원고를 태워버려라.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태우지 않을 거야. 카프카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카프카는 그 친구에게 원고를 맡겼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883년 체코 프라하. 프란츠 카프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잡화 가게를 일으킨 자수성가형 인간. 크고 단단한 체구에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카프카는 그런 아버지의 정반대였어요. 마르고 조용하고 지나치게 예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린 카프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울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뒀지만 울음이 도무지 멈추질 않자 결국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옷 차림에 카프카를 번쩍 들어올려 발코니로 나갔어요. 거기 세워놓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카프카는 훗날 이 기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들어서 발코니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억은 평생 카프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성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아버지를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카프카의 일기를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아버지는 언제나 카프카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더 강해져라. 더 씩씩해져라.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카프카는 법학을 공부했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내내 그는 밤마다 혼자 글을 썼습니다. 새벽 2시, 3시, 가끔은 동이 틀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종이 위만큼은 아버지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 좁고 고요한 새벽이 카프카에겐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1919년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통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쪽에 달하는 책 한 권 분량의 편지였어요.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선 최근에 저에게 물으셨지요. 왜 아버지가 두렵다는 말을 하느냐고요. 그때 저는 평소 늘 그랬듯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평생 쌓인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발코니의 밤, 식탁에서의 눈빛, 꿈이 뭔지 욕망이 뭔지조차 모르게 만들어버린 그 긴 시간들. 카프카는 편지를 다 쓰고 어머니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편지는 끝내 아버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카프카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처음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죽기 전에 원고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카프카가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쓰는 족족 태웠어요. 죽기 전에 남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쓰고 또 태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카프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글쓰기는 그에게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태웠습니다. 다 꺼내놓기엔 너무 무거웠던 것들이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기 혐오,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은 어두운 이미지들. 마치 발코니에 혼자 서 있던 그 밤처럼 꺼내는 것도 두렵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카프카는 태우지 않을 사람에게 원고를 맡겼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막스 브로트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브로트는 카프카가 밤새 쓴 원고를 처음으로 읽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카프카가 세상에 내놓기를 두려워하던 글을 보며 이건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카프카는 자신의 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로트는 카프카를 믿었습니다. 어쩌면 카프카가 평생 아버지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을 브로트가 해주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그래서 브로트는 카프카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1924년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카프카는 브로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것을 읽지 말고 태워달라. 카프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아남고 싶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지워오며 살았고, 그렇다고 진짜로 태우라고 하기엔 그 원고 안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렸어요. 마치 어린 시절 발코니에서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것처럼요.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원고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소송, 성 아메리카. 지금 우리가 읽는 카프카의 대표작들은 카프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바랐던 것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끝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 전 세계에 읽히는 작가가 되었고, 평생 자신을 지워오던 사람이 역사상 가장 지워지지 않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지워지고 싶었던 사람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그를 가장 오래 남게 만든 사람은 바로 그가 원고를 맡겼던 그 친구였습니다. 발코니 문 밖에서 나를 믿어줄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